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도농지역 시군의원 정수를 줄여 전주시의원을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이 지방의회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조례안 부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실업대책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 지원에도 해결이 요원한 평택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전주 군산 간 벚꽃 백리길이 복원됩니다. 자치단체들이 수천 그루의 왕 벚꽃나무를 심어 벚꽃길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의 지원에도 해결되지 않은 평택의 고용 문제는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앞둔 군산에서도 근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시. 하지만 쌍용차 관련 실직자는 뒷전이었습니다. 1,100여억 원의 자금 지원과 관심이 업체에게만 쏠렸고 정작 생계가 막막한 실직자의 목소리에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귀 기울이지 않은 탓입니다. 우리 해고자들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우리한테 실제로 오는 게 없거든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한국 GM 사태로 위기에 놓인 노동자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실직자 교육 지원 카드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택에서도 지적됐던 기존 정책을 수정 적용하는 것에 불과해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대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자체가 위기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민들이 어떠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간담회 그리고 사업 발굴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쌍용차 사태를 교훈 삼아 해직 근로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고 이를 정부에게서 얻어낼 수 있을지 전라북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조기에 신청하면 다양한 혜택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인 이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당해 연도 보증료를 전액 면제해주거나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일자리 안정자금 비과세 혜택을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옛 전군도로인 번영로는 봄이면 인파가 구름처럼 몰렸던 벚꽃 명소지만 지금은 그 명성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지자체들이 훼손된 나무 대신 수천 그루의 새 왕벚나무를 심어 벚꽃길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와 군산을 잇는 번영로는 벚꽃 백리길로 불리며 전국 대표 관광명소로 손꼽혔던 곳입니다. 왕벚나무 6천여 그루가 빚어내는 장관 속에 축제와 마라톤 등 다채로운 행사까지 펼쳐지며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번영로는 옛 명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가로수들은 곳곳이 잘려나가 밑둥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나마 수관을 유지해온 나무들도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로 생육이 좋지 않아 개화기가 돼도 벚꽃 명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전국적인 관광객도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원합니다. 지금은 백리길 벚꽃길이 이제 아니잖아요. 이런 가운데 전주와 군산, 김제, 익산시가 잊혀졌던 번영로 벚꽃길 되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왕벚나무 1,000그루를 새로 심고 기존 나무들의 생육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수목 규격 및 시공 방법 등을 통일하여 명성에 걸맞게 정비해 나갈
지자체들의 노력이 먼 추억이 돼버린 번영로 벚꽃 백리길의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올해는 벚꽃이 평년보다 다소 일찍 꽃망울을 터뜨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북은 전주를 기준으로 예년보다 나흘 정도 빠른 4월 1일쯤 벚꽃이 피기 시작해 일주일 뒤에는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왕벚나무 2,000그루가 심어져 벚꽃 명소로 유명한 정읍의 벚꽃 축제는 다음 달 6일부터 사흘간 펼쳐져 상춘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확정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전라북도가 군산과 김제, 부안, 순창 시군의원 정원을 4명 줄여 전주 정원을 4명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은 지방의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조례안 부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부결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선관위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해 투표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이지만 바른미래당이 지역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이번 주까지 지역위원장이 있는 전주을, 익산갑, 군산을을 제외한 7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출신인 익산 정원율 시장과 군산 박종서 전 고문이 평화당에 입당했으며 정치 신인 발굴도 부진해 지역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내 6개 시군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군산과 정읍, 남원, 장수, 순창, 부안에 주차 환경 개선 예산 47억 9,700만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과 주차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은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나 재래시장, 주택가 지역이 우선 고려됐습니다. 완주군이 소외계층이 평창 패럴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전기차 생산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시군 소식 이종휴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이 군민들에게 평창 패럴림픽 경기 입장권을 지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입장권 300여 장을 나눠줬던 완주군은 이번 패럴림픽에서 펼쳐지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경기 입장권 등 60여 장을 구입해 소외계층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식사와 교통편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김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전기차 생산업체 IT 엔지니어링이 지평선 산업단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IT 엔지니어링은 오는 7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한 뒤 오는 2020년부터 본격 생산에 나설 계획이며 300여 명의 신규 인력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지평선 산업단지는 80%의 분양률을 기록했습니다.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남원시가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기업체와의 소통을 주제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남원시와 이마트가 공동으로 즉석 추어탕을 만들어 판매하고 이마트는 판매액의 3%를 남원시에 로열티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자치단체의 협력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익산시가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석제품 전시 홍보관을 황등면 율촌리에 개관했습니다. 홍보관은 익산 석재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과 지역에서 생산한 다양한 석제품이 전시 판매되며 산책로와 상징광장 등이 마련돼 시민들의 쉼터로도 활용됩니다. 고창군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1,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는 이번 사업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와 경로당 식사 도우미 등 14개 사업이 진행되며 월 30시간 활동에 27만 원이 지원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군산 옥도면 장자도 선착장에서 바지선에 타고 있던 64살 이모 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해경은 이 씨가 4,000톤급 바지선에서 선착장 시설공사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전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를 국가 차원에서 돌보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전국 곳곳에 치매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36.8세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도 10년 앞을 내다보며 치매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입니다. 세면대와 샤워기에 찬물, 따뜻한 물의 방향을 알리는 표가 붙었고 샴푸 등에는 사용 순서까지 적혀 있습니다. 보기 쉽게 번호가 큼직한 전화기 옆에는 비상 연락처가 적힌 종이가 놓여 있고 서랍마다 담긴 물건을 딱지로 알려줍니다. 치매 노인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종시 광역치매센터가 최근 문을 연 치매 가정 체험관입니다. 가끔가다 뭐 물건을 잘 두고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띄어서 찾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찾기도 쉬울 것 같고. 평균 연령 36.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도 치매 관리에 나섰습니다. 원도심의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세종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세종시도 늘어날 그런 전망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세종시 한솔동은 첫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치매를 환자와 가족에게만 맡기는 대신 지역사회도 발벗고 나서자는 겁니다. 치매 예방교육을 연 8회에 걸쳐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조기 검진을 한솔동 초등학교에서도 치매를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는 연극을 상영하는 등 마을 전체가 치매에 관심을 두고 관리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전주시 치매센터가 확대 운영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12억 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보건소를 중축 리모델링해 치매 환자 쉼터와 상담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중화산동에서 별도로 운영해온 치매 상담센터를 보건소 내로 이전해 치매 안심센터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역시 기존 7명에서 25명으로 3배 이상 늘려 관내 9천여 명의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승하원이 청명 한식기간 개장 6월 화장을 확대 운영합니다. 전주시설공단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6월 화장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고 전주 승하원의 화장 예약 기술을 평소 대비 최대 10배 수준인 160기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식일은 오전 8시부터 화장 종료 때까지 모든 화장 로기를 가동하기로 했으며 오는 22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주의 대표 관광명소인 덕진공원에 무선 데이터가 보급됩니다. 전주시는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덕진공원 일대에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스마트 관광 플랫폼 앱을 통해 덕진공원과 임실 치즈테마파크, 김제 벽골제, 고창 읍성 등 전북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 W미술관이 오는 22일까지 봄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토끼를 통해 행복을 전하는 송지호 작가의 개인전이 도교육청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앤디 워홀부터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현대 미술 전시회가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강사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모레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창작극회가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아빠들의 소꿉놀이를 오는 16일부터 공연합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유쾌한 소통의 법칙이란 주제로 내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마련됩니다. 익산시민대학이 모레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그맨 이홍렬 씨 초청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군산시가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참여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다음 달 익산에서 열리는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제10회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가 오는 17일 구천동 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3월 12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8도, 정읍 17도, 김제 16도 등 14도에서 18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는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